대구에서 대구 더 드림 그룹의 정경숙 그룹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정신만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줌 미팅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어, 오늘 이제 저의 꿈과 그리고 목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기하지 않는 제 권리 소득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 제가 첫 화면을 처음 띄워봤습니다. 처음 띄워봤는데 어디 가다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제가 NTC를 이렇게 제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우리 사업이 NTC처럼 빠른 속도로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NTC라는 요 상표를 이렇게 같이 해놨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꿈과 목표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 제가 제일 이제 첫 번째 꿈은 제가 어릴 때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자랐는데 어, 꿈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도시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목표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기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꿈이고 목표이고 행동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대구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에 가서 두 번째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딱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정기사였거든요. 정기사였는데 이제 좀 몇 달이 지나니까 정대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면을 그렸는데 도면을 그리면서 몇 달을 지나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도면을 그린다고 2박 3일씩 도면 그리고 또 막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부장님 보니까 말리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은 또 다른 일을 하지만 저처럼 몸을 쓰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빨리 과장과 부장이 빨리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씩 우리 대표님, 사장님이 오시는데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대표님 어느 분인가 물어보니까 어디 다른 지역에 계시는데 한 번씩 와서 회의를 하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몸을 써서 월급을 받았고 우리 과장님, 부장님은 관리직이죠. 사무직인데 머리를 사용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장님이나 저는 다 노동수기였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몸을 써서 하는 것보다 머리로 써서 이제 월급을 받고 싶었는데, 우리 대표님을 보니까 회사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 시스템 위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회사란 권리에 대한 소득을 가져가는구나. 제가 이때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이 권리소득을 나도 가져가겠다. 권리소득을 가져가려면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일하지 않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의 생활을 제가 물어보니까 돈도 많고 돈을 쓸 시간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다음에 시간이나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들어가서
두 번째 꿈이 생겼습니다. 권리소득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제가 권리소득을 받는 것을 꿈을 꾸면서 그런 목표로 제가 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사장 되기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동하는 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모든 업무에 관심을 두고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격리 업무부터 관리 업무 그리고 부장님 하는 일까지 제가 관심 있게 두고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 제 꿈이 생긴 것. 잘 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향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장이 결국 되었어요. 30대 초반에 사장이 되었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현실이 달랐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사장은 정말 모든 면에서 자유였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제가 완전 자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으면 소득도 많고 또 일이 없으면 소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으면 오히려 제가 은행에 돈을 빌려서 제가 부채를 안고 월급을 줘야 되는 내 생각하고 다른 그런 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져봤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 보니까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제 분야가 이미 벌써 그 경쟁에서 제가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일을 따내려면 자본이 충분해야 되는데 자본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되었을 때 자영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제가 강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 그리던 삶이 아님을 알고 저는 권리소득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과연 내가 권리소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던 차에 휴대폰 대리점 하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은 저한테 휴대폰은 개통을 하고 나면 다음날 또 다음날 또 다음날 또 희한하게 내한테 소득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 통신 쪽으로 제가 전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 대리점은 완전 권리소득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뭐 굉장히 막 회사를 하고 그다음에 제 능력을 막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무실 한 개 차려놓고 그다음에 통신회사와 고객 간에 서류 한 장을 주고 휴대폰 한 개 주는 게 다였어요. 그걸 우리가 가입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신사로 회원 모집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대리점 우리 그 휴대폰 사장님이 하는 얘기는 통신이 알을 낳는 거위 산업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정말 한 달에 100명씩만 모으면 1년이 지나면 1000명인데 그 1000명이 한 달에 내한테 5,000원만 준다 해도 이 5,000원짜리가 엄청난 돈이 된다. 10,000명만 모집하면 돈이 5천만 원의 돈이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원리 소득이다. 일하지 않고 일정한 정도의 내가 일을 했을 때 그 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는 그 꿈에 그리던 권리 소득을 제가 통신 대리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통신으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대리점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휴대폰은 판매점을 하게 되고 대신에 통신 쪽에서 권리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 통신을 하면 권리소득을 가져왔습니다. 기업의 인터넷과 그리고 전화기를 개통을 하면 그 소득이 저한테 매달 들어오는 권리소득을 가지면서 제가 정말 잘 선택했구나 했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전 제가 더 이상 통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면 휴대폰 대리점 그리고 통신 쪽으로 하는 사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포화 상태에다가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나누어식으로 소득을 가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했던 만큼의 그런 소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점점 소득이 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도 황금알을 낳지 않구나. 이 포화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또다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권리 소득에 대한 꿈을 갖고 분야를 봤습니다. 그랬던 중에 요양보호사를 하는 요양보호사를 하는 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걸 보면서 실버 산업에 대한 분야를 알게 됩니다. 그 학원의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실버 산업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다음으로 통신 다음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산업은 분명히 실버 산업 분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버 산업 쪽으로 계속 뭔가를 찾고 있던 중에 제가 드디어 2019년 12월 PM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PM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저는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데요. 같은 건물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액티바이저 한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액티바이저를 먹고 난 다음에 제 눈이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런 내한테 뭐 이렇게 표시난 게 없다 하니까 앞에 계신 분들이 전부 저한테 눈이 빨갛대. 내가 간이 좀 안 좋고 좀 지쳐있는 상태였었는데 눈이 빨갛던데 그 눈이 빨간 것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좋아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해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 독일 PM은 무방부제, 천연 제품, 세계 최고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통이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을 한다는 거고요. 제가 가장 매력이 느꼈던 것은 바로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휴대폰을 선택할 때도 업무가 워낙 간단했습니다. 회원 모집 하나 해주면 뒤에 AS라든가 모든 처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통신사가 했다는 거죠. 제가 PM을 만나면서 그거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또 물론 만나면 더 효과가 크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아주 쉬운 이어폰 일이었어요. 넣는데 이어폰이 안 되네. 독일 PMI의 쇼핑몰을 응? 소개하는 일이었어요. 응? 이 쇼핑몰을 소개할 때 내 추천 코드 넣고 회원 등록을 한 5분, 10분만 따닥 누르면 바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자동 구매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제가 관리 능력도 없고 능력이 뭐 다른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 이 유통 간단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매진해보겠다. 드디어 제가 찾던 황금을 낳는 실버 산업을 제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 PMI 대리점이 이 권리 소득에 대한 확실한 소득을 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이 사업을 전적으로 하게 됩니다. 독일 PMI 사업의 장점이 저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장점입니다. 이 황금알을 낳는 독일 PM 사업의 장점은 첫 번째, 제가 늘 꿈꿔왔던 권리소득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제품이다. 가정의 최고의 지출은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봅니다. 제가 휴대폰을 판매를 할 때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면 19,000원을 내다가 새품을 하는데 2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0원 차이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거 너무 비싸요. 제가 19,000원 내는데 22,000원, 3,000원 차인데도 비싸다고 얘기하면서 사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약이나 건강식품은 드세요? 그러니까 먹고 또
이제 건강식품 대부분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얼마나 지출하냐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최하 2, 3만 원부터 10몇만, 20몇만, 30몇만 원인데 그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아까워하지 않는 지출이라면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제품은 바로 BM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BM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알면 재구매가 100% 일어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100%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100% 있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먹어보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해봤을 때 제대로 알면 100%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게 있지만은요. 그리고 매력이 또 있는 게 대리점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보통 대리점은 계약 기간이 4년, 길어봐야 5년이고 또다시 고객이 계속 다른 고객을 모집해야 되는데 BM은 대리점 계약 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코드가 정해지면 이게 상속까지 됩니다. 엄청나거든요. 상속까지 되는 휴대폰 대리점, 기업통신 대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매력을 느꼈고요. 또다시 매력을 느낀 것은 바로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경쟁이 많이 되었고 포화 상태를 느껴봤기 때문에 이 BM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이래 상태에서 제가 타이밍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지금 BM이 한 5년 지났지만 내 주위에 사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사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엄청난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또 이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열정과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부자가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은 일반인이 부자가 되는 굉장한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독일 PM을 선택하고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PM을 하게 된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어준 PMI입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매니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했는 게 아니고 6개월간 단순 소비자로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먹었을 당시에 제 몸 상태는 어땠냐면요. 어지러움, 두통, 그리고 제가 소화를 잘 못 해냈어요. 그리고 변비로 굉장한 고생을 했고요. 밤에 잘 때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잘 때마다 고통스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제가 혈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몸이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BM은 흡수력이 타 회사에 비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탁월하다는 얘기,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믿고 제가 먹었는데 정말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통이나 어지럼도 사라지고 그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게 없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 2023년까지 자면서 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저는 또 효과를 보면서 이 PM 제품은 진짜 제게는 행운과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20년 6월 정도였는데 이때 우리 이제 스폰서님으로부터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전에부터 계속 들었지만 제가 6월에 결단합니다. 결단하면서 제가 6월에 IMM이 되었는데요. 이때 제가 하는 거는 바로 정보 습득과 그리고 전달에 초집중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매일 배우고
명단 작성하고 전달하고 강의 준비하고 다음 날 또 배우고 명단 작성하고 전달하고 강의 준비하고 저는 이 패턴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어떻게 하면 돈을 주느냐 굉장히 궁금해서 밤마다 제가 보상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진짜 너무 쉬운 보상 체계를 갖고 있어서 야 이거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이때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 8월에 VP가 되면서 이때부터 제 패턴은 이제 라인 미팅과 내 파트너에 대한 후원에 집중을 했습니다. 매일 미팅 1차, 2차, 3차, 4차 다음 날 또 미팅, 그 다음 날 또 미팅. 정말 파트너 후원에 집중하니까 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2월에 EVP가 되었고 EVP가 되면서 우리 여기에 센터가 한 15평 정도의 센터가 대구에서 우리 그룹장님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센터 강의에 집중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센터 강의에 집중을 하면서 21년 8월이죠. 제가 PT를 달성하게 되고요. PT를 달성하고 제가 22년 2월에서 9월까지 휴직기가 있었어요. 휴직기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 PM에서의 권리소득의 맛을 실감하게 됩니다. 2월 말쯤에 코로나가 다시 엄청나게 생기면서 제가 코로나에 이제 걸렸었는데 제가 지병이 하나 있어서 폐렴으로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폐렴이 진행이 되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못하고 체력이 정말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회복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2월에서 9월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산에 좀 갔다 오고 또 휴식지하고 책 보고 산에 갔다 오고 휴식지하고 정말 이 생활을 계속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매월 1,000만 원 이상이라는 소득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제가 맛보면서 야, 이 1,000만 원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건 1,000만 원짜리가 아니다. 정말 PM에서는 CL이 되면 월 1억을 준다는데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그러던 차에 마침 2022년 10월에 일산에서 한국 내셔널 콩그레스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와 비전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그래서 몸이 좀 덜 회복했지만 이때부터 다시 명단 작성하고 전달하고 강의 준비하고 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올 5월에 SPT로 승급을 하면서 정말 1차적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을 이루게 해준 PMI의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이죠. 저는 돈 버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 즉 우리가 성공이라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돈은 관심으로 버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에 관심이 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방법 자체에 관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글을 읽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핵심 있는 얘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 마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찾자. 이것이었는데 PM에서는 첫 번째 매니저가 돼야 되고 매니저가 되어야만이 관심이 생기고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자, 돈 버는 방법의 결론은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성공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셀프 리더가 되는 성공의 8단계인데요.
제1단계가 꿈과 목표를 작성을 해야만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 결의를 하고요. 세 번째, 명단 작성을 합니다. 네 번째, 초대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고요. 여섯 번째,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정기적인 만남이 있고, 여덟 번째, 이것이 복제될 때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매니저라고 그러죠. 매니저, 도와주는 사람이다. 매니저가 되면 제일 첫 번째, 제가 이렇게 PM을 만나게 된 것도 꿈과 목표 위에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 꿈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휴대폰 하면서 학생들이 가끔씩 오는데 아이폰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폰을 안 사주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아저씨 제 돈으로 아이폰 사는 겁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아이폰 사노 하니까 아이폰 사기 위해서 알바를 2달 내지 석 달 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2달, 석 달 알바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지만 이 알바생은 목표가 있었어요. 이 목표를 있었기 때문에 이 힘든 알바 생활을 견뎌내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폰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반드시 기록하고 갖고 있어야만이 된다. 두 번째, 결단 결의입니다.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했는데 결단 결의죠. 알바생이 휴대폰을 내가 사겠다 싶었는데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단 결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남는 시간에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이 휴대폰 한 개를 사겠다고 공부를 치우고 알바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의 결단을 합니다. 내가 언제 시간 남는다. 휴일이면 휴일, 저녁이면 저녁. 그 시간은 틀림없이 그 알바를 해야만이 본인이 정했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M에서도 결단 결의, 우리가 PM을 선택하고 매니저가 되었다면 내가 PM에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을 반드시 정하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시간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언제 이 사업을 할지. 부업자는 일을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는 시간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저녁에 매일 이 시간의 결단이 있어야만이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업을 결단했다면 출근을 하셔야 됩니다. 출근을 이게 본인이 사장님이기 때문에 출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정말 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출근을 하고 배우고 전달하는 과정들을 쭉 해나갔을 땐 정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오는 게 바로 전업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의 결단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결단하면 세 번째로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명단 작성을 무조건 많이 해서 무조건 막 전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전달을 해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명단을 분류해서 전달했을 땐 좀 더 효과적이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명단을 A, B, C로 분류를 합니다. A는 나보다 성공했는 사람, 많은 리더들을 A로 분류하고 B는 친한 동료, 가족, C는 내가 갑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갔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갑입니다. 그리고 C에는 나를 100% 믿어주는 사람, 네가 하면 뭐든지 할게 하는 사람, 바로 C로 분류를 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요. 자, 이 ABC 분류를 하고 전달할 때는 거꾸로 합니다. C를 먼저 합니다. 물론 오늘 그죠? 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C는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를 전달합니다. 100% 믿어주기 때문에 100% 믿는 사람한테는
내하고 PM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믿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갑이잖아요. 식당이나 또는 이런 데 갔을 때 사장님 PM 하십니까? 굉장한 사업인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업을 바로 전달을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이 C군에 있는 명단들입니다. 그리고 B는요. 내가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B에 있는 이 그룹은 현실적인 결과와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품의 효과를 전달해서 하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업을 하자 하면 어제까지 내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했는데 다음날 와서 사업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를 사업자로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처음에 내가 PM이라는 걸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고 또 좋더라. 혈관을 건강하다 하니까 어차피 건강식품 먹는다면 방부제도 안 들어갔고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어, 굉장히 제품을 소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PM을 접목시키기가 좋습니다. PM을 먹고 좋아졌는데 너도 먹어봐. 이 한마디면 가능한 게 바로 이 B에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A그룹은 정말 A그룹은 들어오면 정말 사업도 잘할 것 같아요. 성공을 했고 또 여러 분야에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쉽게 사업에 접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모습이 정말 사업자 그리고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머리가 만약에 대충 하고 살았다면 깔끔하게 뭐 조금 짧게 좀 캐리맨처럼 보인다든가 좀 정결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바로 A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A그룹한테 보여줄 때는 그냥 살짝 보여주는 게 아니고 좀 크게 보여주는 게 좀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 초대를 완전히 한다든가 회사의 행사 이런 데 초대를 해서 크게 보여주면 이분들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누구는 서울대학을 가고 누구는 또 일반 대학을 가고 이게 차등이 생기는 건 뭐냐면 같이 배웠지만 느끼는 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전달하면 내만큼밖에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들은 것들을 이 리더들, 이분들한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A 명단은 정말 크게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해서 전달하고요. 나도가 지난번에 어제 안에 들었어. 그냥 하는 다음 이제 4단계가 초대와 만남입니다. 자, 초대 만남은 초대를 하게 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업이든 전달했을 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거절하면 이거를 이제 조금 즐겨라 하는 것들도 있는데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면 되거든요. 예, 또 하면 되고 그리고 파트너를 초청할 때는 많은 얘기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하고 스폰서나 또는 강의 또는 자료를 줘서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모델이 되어서 정말 사업자처럼 되고 그다음에 내가 먹고 모습이 좋아져야 됩니다. 좀 운동도 안 했다면 운동도 좀 하고 해서 내가 PM의 모델이 되어서 광고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초대와 만남을 이루어질 때 내가 모델이 되어서 광고를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호기심만 유발해서 초대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초대를 하면 이제 사업 설명이 이루어지는데요. 쇼더 플랜은 내가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소글 미팅도 그렇고 했을 때 짧게 사업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그 짧게 5분이나 10분 내에 사업 설명회에서 호기심을 주고 그리고 더 큰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센터라든가 이런 행사장에 사업 설명회를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들었을 때 이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저한테 파트너가 생깁니다. 여섯 번째 후속 조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소비자도 있고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소비자가
처음에 먹고 그 3개월 정도 저도 그런 지났을 거 아니에요. 때 안 먹는 그런 분도 거 나올 수 저도 있습니다. 그런 이게 거 뭐냐면 그분이 아내도 잘 그래요. 먹을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그러세요. 했으면은 계속 먹을 수 있지만 그냥 먹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두면 그래. 오히려 몸이 좋아져도 안 먹고 아무 효과 없어도 안 그래서도 먹는 그런 갔었다니까. 현상들이 생길 선생님이 수가 신랑이 있습니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는 집에 철저하게 오니까 소비자 건강 선생님이 관리 자고 있더라고.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 내가 혼자 그리고 집에 파트너하고는 오니까 뭐하냐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그 함께 집에 밥도 먹고 가라니까. 시스템 참석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후속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자더라고. 명절 이렇게 했을 때 진정선이 전화. 이제 그 소비자하고도 진정선이 정기적인 만나봐. 만남이 그 이루어지고 댄스 하는 거 파트너와도 정기적인 요즘에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나가서 댄스 하는 거 팀워크가 굉장히 열심히 중요합니다. 내 됐단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되도록이면 실패지. 그래가 나와 스폰서 그리고 신대선생님 내 안 파트너 돼가니 세 명이서 팀워크가 그래가 되어서 또 오징어 집에서 또 계속적으로 송송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전화가 오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하고 솔직히 이런 것들이 댄스를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뉴스를 살때 그러면 다시 꿈과 목표 작성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셀프 오니까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셀프 리더가 되면은 댄스 하는 거 완벽하게 우리는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는 희생정신이 필요하고요. 이 희생정신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말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공했는 스토리 중에 한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셨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저는 시스템은 톱니바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톱니바퀴입니다. 나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번호가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큰 톱니바퀴가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인데요. 시스템에 접목이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도 나도 같이 돌면 내 파트너가 생겼다 했을 때 같이 함께 이 시스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커지면 나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쉬운 게 바로 이 시스템에 접목하는 건데요. 자, 밑에 보면 6번에 이제 이 사업자가 있는데 6번의 사업자가 있고 그다음 그 옆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에 오지 않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갖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다는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내가 시스템에 있을 때는 여러 형제 라인도 보고 회사에서 방향도 보고 하기 때문에 나의 크기를 알 수 있지만 내가 떨어져 있을 때는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파트너가 생겼다 해도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것도 내 크기보다 이상을 성장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접목하면 내보다 더 큰 리더도 만들 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하면은 내가 듣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내보다 더 큰 파트너가 나오는 건 정말 힘든 중에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접목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혼자 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톱니바퀴를 어떻게 하면 잘 굴릴 수 있냐는 거죠. 톱니바퀴, 바퀴를 키우면 정말 좋습니다. 바퀴를 키우는데 바퀴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톱니바퀴 수를 늘려야 됩니다. 톱니바퀴 수, PM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하는 이제 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회사 세미나, 뭐 강사 스쿨, 리더 스쿨, 또는 아이엠 교육이라든가 사업 설명, 회사 제품 보상, 그리고 라인 미팅들, 책 읽기 초대, 만남, 고객 관리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나의 어떤 지금의 어떤 성장 상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들을 다 하고 있다면 정말 큰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몇 개만 한다면 딱 그만큼만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장했는 분들의 하루 일과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들이 굉장히 정말 이 시스템에 딱 접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이며 또 알면 알수록 더 유리한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각자 라인, 각자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을 잘 보고 진짜 내 크기,
내 톱니바퀴 수를 많이 늘리면 나는 당연히 성장합니다. 내가 성장하면 내 파트너들은 쉽게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은 톱니바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죠.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가잖아요. 직장을 가는데 직장인은 회사 시스템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휴일, 또 야근, 특근, 또 상사의 얘기, 개인적인 일 등 이런 것들을 내 기준이 아닙니다. 그죠? 회사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내 기준에 맞춰서 회사와 상사를 맞추면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늘 개인적인 일이 바빠요. 그래서 내가 모임을 가야 돼. 뭐 골프를 치러 가야 되고 뭐 공을 차러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회사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은 회사 출근보다가 선약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내 일을 좀 봐야 되겠다. 한두 번은 허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잦아지면은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 직원을 어떻게 할까요? 직원을 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돼요. 걸림돌은 뭐냐면 많은 게 있습니다. 이게 PM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제가 가족, 남편, 자녀, 먼 거리 모임이나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난 것들을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사례가 있냐면요. 공무원이나 또는 대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대기업에 취업이 됐는데 남편이 가지 말라고 아니면 자녀가 어려요. 내가 대기업이 됐는데 자녀가 한 4~5살이야. 애 밥 줘야 돼. 저녁에 남편 밥을 줘야 돼. 그리고 보니까 먼 거리야. 대구인데 이 내가 직장 가야 되는 게 평택이에요. 평택. 그리고 나는 뭐 아침마다 이렇게 헬스도 하고 모임도 가고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못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대구에서 멀잖아요. 지방에 있잖아요. 대구에서. 야,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뭐 삼성전자 아니면 뭐 대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죠? 남편이 이제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하고 싶다. 자녀한테도 내 꿈을 위해서 자녀를 뭐 어떻게 그죠?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먼 거리 차를 사야죠. 그죠? 버스 타고 가도 되지만 차를 사든가 아니면 너무 지방이면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모임 당연히 내 꿈이 먼저죠. 모임은 꿈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림돌을 뛰어넘어야만이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듯이 PM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림돌이 생깁니다.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각자 잘 생각해보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글인데요. PM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PMI의 회장의 철학에 맞춰 행동하고 행사, 회사 행사죠.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 그리고 센터와 리더의 성공의 성공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PM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어 생각하고 말하며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희 스토리를 포함해서 제가 사업했던 약간의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10시에 저도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너무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